U23 아시안컵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십니까. 믹스존 K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20일 열렸던 FC서울과 전북현대의 경기를 8라운드 경기죠. 리뷰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이날 경기 전까지 리그에서 7년 동안 전북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따내겠다는 각오였는데요. 징크스라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결과는 원정팀 전북의 3대2 승리로 끝났고 리그에서만 서울전 21경기에서 16승 5무라는 극강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날 비도 많이 오고 그라운드도 좀 미끄러운 그런 변수 탓에 양팀 모두 좀 조직적이거나 아니면 전술적으로 좀 준비한 것이 다 나왔던 경기라고는 볼 수 없었는데요. 결국 승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실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갈리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은 이날 센터백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김주성 선수가 발가락 골절로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권한규 선수의 파트너로 황현수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황현수는 지난 코리아컵에서 활약을 하고 득점도 터뜨리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었죠. 그리고 전북은 지난 광주전과 마찬가지로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다만 공격 시에는 우측 풀백인 김태환이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스리백 형태로 변형을 했고요. 이영재는 다시 한번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지만 김태환 선수가 우측 측면에서 올라오면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런 형태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변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선수들은 젖은 그라운드 탓에 좀 미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서울 골키퍼 최철원은 평범한 크로스를 잡으려다 놓치면서 코너킥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은 오늘 승부를 결정지은 그 순간에 좀 영향을 주게 되었죠. 최철원 골키퍼는 2분 뒤에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마는데요. 빌드업 상황에서 반박자 정도 늦게 킥이 나오면서 강하게 압박하며 달려오던 송민규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송민규는 지난 라운드 광주전에 이어 다시 한번 골키퍼를 괴롭히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죠. 사실 이 장면은 전북이 이 직전부터 좀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철원 골키퍼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오른쪽에 기성용과 황현수가, 왼쪽에는 권한규가 있었고 전북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최철원은 왼쪽에 있던 권한규에게 패스를 하게 되는데요. 권한규가 공을 받은 상황에서 티아고가 압박에 들어오고 류재문에게는 공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규는 다시 한번 최철원에게 공을 건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송민규가 권한규의 발에서 패스가 떠나자마자 최철원 골키퍼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송민규의 순간적인 그런 빠른 압박이 선제골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철원 골키퍼는 지난 시즌 울산전에서도 큰 실수를 범하면서 고개를 떨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전북전에서도 초반부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남은 오랜 시간 동안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또 사실 전 이 득점 하나가 이날 경기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심리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북은 지난 7년 동안 서울에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FA컵까지 포함하면 무려 22경기에서 16승을 거둔 상태였는데요. 원래 서울만 만나면 자신감이 넘치던 팀인데 경기 초반부터 상대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선제골을 따낸 상황에서 이 경기는 전북 선수들 입장에서는 질 수가 없는 경기다 라는 그런 생각이 선수들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후 역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플레이를 이어나갔던 걸 보면은 전북 선수들의 강한 자신감이 결국 승리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서울 입장에서는 이 실수 하나로 남은 85분 동안 빌드업 상황에서 골키퍼를 활용한 플레이를 굉장히 좀 주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기를 쭉 보신 분들은 서울 수비진이 최철원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좀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 건데요. 하지만 서울이 빠른 시간 내에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경기의 균형을 맞췄는데요. 기성용의 코너킥을 일류첸코가 머리로 받아 넣었습니다. 정태욱이 일류첸코를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일류첸코에게 헤딩 슈팅 찬스가 나왔고요.
최근 폼이 좋은 일류첸코가 이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서울은 이 전 상황 코너킥에서는 팔로스베치가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키커를 기성용으로 바꾸면서 좀 더 날카로움을 더했죠. 네, 1대1 동점이 된 이후에는 다시 서울이 자신들이 준비해온 그런 축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영욱과 팔로스베치 선수가 전북 3선을 압박하고 일류첸코가 전방으로 나가면서 전방 압박을 하면서 결국 전북은 롱패스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 장면에서는 이제 윌리안과 일류첸코, 팔로스베치, 조영욱 이 네 선수가 전방에 배치되면서 그중 두 선수는 3선을 압박하고 나머지 두 선수는 전북 최후방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전북은 이수빈 선수를 좌측 풀백 위치로 내리고 김진수가 한 칸 올려서 빌드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아간 서울이 역전골에 성공을 합니다. 시발점은 황현수 선수의 과감한 전진 패스였는데요. 수비 사이 그 포켓 공간에 빠르게 패스를 넣자 순식간에 전북 선수 5명이 무력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후 윌리안이 편안하게 반대편으로 전환을 했지만 볼이 다소 길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불안하게 볼을 받은 최준이었지만 끝까지 집념의 그 허슬 플레이로 공을 살려냈고 그 공을 조영욱이 받으면서 팔로스베치한테 연결을 했고 결국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준이 가까스로 살린 볼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던 조영욱에게 연결되었고 구자룡이 따라간 위치를 팔로스베치가 침투를 하면서 득점에 성공한 것인데요. 여기서 구자룡이 잠깐 멈칫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뒤따라오던 팔로스베치와 눈앞에 보이는 조영욱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혼란이 왔던 것 같죠. 그 틈을 노린 서울이 역전골에 성공을 했고요. 33분에는 서울이 추가골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프리킥이 뒤로 흐르자 강상우가 잡아서 크로스를 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했던 황현수와 권한규 이 센터백 2명이 머리로 떨군 것을 일류첸코가 오른발로 때렸지만 정민기 골키퍼에게 막히고 맙니다. 이 골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완전히 분위기가 서울로 넘어오면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결정적인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며 무산이 되었죠. 사실 서울은 지난 포항전에서도 2대1로 역전시킨 상황에서 윌리안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에 맞으면서 안 들어갔는데요. 그 이후 다시 3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경기 연속 그런 이제 비슷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플 것 같고요. 전북 입장에서는 위기 뒤에 찬스였습니다. 이 위기를 넘긴 후 불과 5분 뒤에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이 또한 서울의 실수가 빌미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볼을 끄는 전북이 중앙으로 연결했고 이를 기성용 선수가 키핑을 하려던 것이 바로 실수가 나왔고 바로 전북의 역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송민규의 패스를 받은 이영재가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마무리 지은 장면인데요. 이영재를 마크하던 권한규 선수의 수비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영재가 왼발로 먼 골대 쪽으로 감아 때리는 것을 워낙 잘하고 이를 또 자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권한규 선수 입장에서는 왼발 큰 각도를 의식하면서 계속 뒤로 물러났는데 이영재는 역으로 리어포스트를 보고 예리하게 때리는 슈팅을 시도했죠. 결국 너무 뒤로 물른 게 화근이 되었고 주변에 이제 강상우라든지 기성용 선수가 도움 수비를 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바짝 붙어서 수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전반을 2대2로 마친 양 팀이 후반을 시작했는데 후반 4분 만에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전북의 코너킥 상황이었는데요. 약속된 플레이로 보였죠. 김진수가 수비수를 끌어내기 위해 짧게 연결했고 이영재와 김태환을 거쳐서 다시 볼을 잡은 김진수가 왼발로 크게 때리려고 의도를 했죠. 이 볼이 빈 공간으로 잘 날아갔고 전병관 선수의 바이시클 킥이 나오면서 전북이 정말 멋진 골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거 맨유의 웨인 루니 선수가 맨시티전에서 했던 것처럼 완벽한 자세는 아니었지만 워낙에 임팩트가 좋았기 때문에
골망에 꽂히는 그런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 근데 사실 너무 이 멋진 골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골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 이 실점도 서울 입장에서는 좀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너킥이 왜 주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전 상황이었죠. 48분에 전북의 크로스를 최철원이 펀칭해냈는데 이를 유재문이 선수가 잡아서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 좀 실수가 나왔어요. 좀 헛발질이 나오면서 송민규 선수의 슈팅으로 연결되었고, 최철원이 이를 잘 막아내면서 발생한 그 코너킥이 결승골까지 연결이 됐고, 서울이 그 전 상황에서 조금만 더 침착하게 처리를 했다면은 주지 않았을 코너킥이었죠. 네, 전북은 이렇게 이제 세트피스에서도 좀 약속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는데요. 73분에 이 프리킥 장면에서도 김진수가 상대 수비의 사이에 숨어있던 이영재에게 내주고, 이영재가 왼발 슈팅까지 연결하는 약속된 플레이를 선보였었죠. 그리고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한데, 이 장면에서도 최철원 선수가 경기 초반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좀 의식하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었죠. 이영재 선수의 슈팅이 굴절된 후에 바로 잡지 않고 밖으로 쳐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지금 플레이 이후에 서울의 그 필드 플레이어들이 좀 아쉬워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네, 왜 잡지 않고 코너킥을 내주는 건데, 최철원 선수 입장에서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공이 미끄럽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경기 초반에 자신의 좀 큰 실수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플레이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결국 남은 시간 동안 전북은 서울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승리를 지킬 수 있었고요. 후반 중반 이후에는 이제 교체 카드의 무게감을 서울이 좀 극복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이 교체로 나온 선수들은 안현범, 한교원, 이재익,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문선민, 이런 선수들이 나왔고, 서울은 박동진, 김진아도 있었지만 2000년생들이죠. 그 손승범, 황도윤, 이런 어린 선수들이 나왔거든요. 결국 이제 경기 후에 박원재 감독 등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전북은 K리그 최고 선수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술 변화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교체 자원도 항상 다른 팀이나 다른 경기에서는 당연히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무게감 있는 선수층 하나는 어느 팀도 부럽지 않는 팀이 바로 전북이죠. 결국 전북은 2경기 연속 역전승으로 6경기 무승 이후 첫 연승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이날 패배로 홈 2연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비도 많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28,000여 명의 구름 관중을 모았지만 결국 패배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네요. 다만 이제 김기동 감독의 축구가 조금씩은 나오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에.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김기동 감독이 이제 포항에서 보여줬던 그런 티키타카, 이런 좀 물 흐르듯이 패스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이제 플레이가 서울 선수들 움직임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이 그래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2연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좀 다운된, 또 2연패가 또 다 역전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운된 분위기를 얼마나 잘 추스린 뒤에 앞으로 있을 원정 2연전, 그리고 그 어린이날 주간에 또 울산 HD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좀 분위기를 잘 추스리는 게 그런 또 큰 경기들을 앞둔 서울에게는 얼마나 또 이제 회복할 수 있냐, 이런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음 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